새벽 안개가 골목 위를 낮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상가들 사이로 단 하나 작은 국밥집 간판만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고은미 씨는 익숙한 동작으로 셔터를 올리고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전날 닦아둔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고 그녀는 물기를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커다란 들통의 뚜껑을 열자 깊게 우려낸 국물의 향이 서서히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은 지난 30년 동안 그녀의 시간과 함께 끌어온 삶의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은미 씨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듬어둔 파를 얇게 썰고 준비해둔 고기를 정갈하게 담으며 그녀는 그저 주어진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하늘은 아직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은미 씨는 잠시 고개를 들어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간판, 같은 탁자. 변하지 않은 것은 공간만이 아니었고 묵묵히 버텨오신 그녀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가 출근 전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자리에 앉고 어머니가 내어주신 국밥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으며 한 모금 떴습니다. 결혼식 준비 거의 다 됐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은미 씨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 몸은 무리하지 말고. 은미 씨는 짧게 말씀하시며 다시 국을 떠주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생각이 겹겹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안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이질감, 그들의 태도와 시선, 말끝에 스며있던 차가운 뉘앙스. 그러나 은미 씨는 그 기억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괜한 짐이 될 감정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가 자리를 떠난 뒤 가게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남은 짧은 틈, 은미 씨는 계산대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자국이 묻은 등기 서류 몇 장이 봉투 안에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잠시 바라본 뒤 조용히 봉투를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 재산은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켜야 할 책임이자 오랜 선택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문 앞 종소리가 울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은미 씨는 늘 그랬듯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벽은 서서히 아침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소박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그녀의 침묵 속에서 묵직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호텔 한편 유리 벽면을 따라 낮은 햇빛이 스며드는 라운지에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식기와 꽃 장식이 얹힌 테이블 위로 종업원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윤서연과 그녀의 부모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태도에는 익숙한 여유와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사업 이야기를 가볍게 늘어놓았고 윤미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묘하게 분위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고은미와 민호가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은미는 깔끔하게 다린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그 모습이 테이블 위에 다른 사치스러운 질감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지만 은미를 바라보는 시선의 초점에는 얕은 평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회적인 격차를 한눈에 가늠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윤미정의 말은 격식을 갖춘 듯 들렸지만 음성의 끝자락에 가느다란 거리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종업원이 차를 따르자 윤미정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요즘 가게 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국밥집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이미 평가가 내려진 어조였습니다. 서연은 컵을 돌리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런 소상공인도 자립 잘하세요.
말 속에는 칭찬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기묘한 온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그의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혼 후에는 민호 씨도 조금 더 사회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 집안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은미는 그 말을 묵묵히 들으며 미소만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미소가 아니라 감정을 감춘 채 관계의 흐름을 관찰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차분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공기는 점점 미세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윤미정은 한 번 더 은미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결혼식 때는 스타일도 조금 더 화사하게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분위기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요.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 말은 조언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사실상 선을 그어버리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런 해명도 감정의 흔적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물결이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스스로를 낮춰보려는 시선 앞에서 그녀는 대응이나 항변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찰의 시작이었습니다. 민호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호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기준 속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러난 균열은 작고 조용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금이 표면 아래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떠나며 은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의 대화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예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단정하는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진실과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골목 위로 간판 불빛이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의 문이 닫힌 뒤에도 주방 안에서는 여전히 잔이를 정리하는 소리가 낮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은미는 의자를 하나씩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은 뒤 걸레를 물에 헹구었습니다. 손목에 남은 오래된 흉터가 형광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인 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내일 결혼식에 가져갈 작은 봉투와 메모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미는 봉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축하는 해주되 스스로의 선택은 스스로 책임질 것. 메모지에 적힌 문장은 어머니로서 마음에 수없이 되뇌어온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봉투를 다시 접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결혼식 준비가 늦게까지 이어졌다며 식장 리허설을 끝내고 호텔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피곤함 속에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망설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미는 잠시 멈칫했지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내일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빈 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손님이 들어오고 나갔지만 이 공간만큼은 늘 그녀의 세계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싸움과 인내, 선택과 희생이 이 자리 위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견딘 자신이 기껍기도 했고 동시에 그 무게가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둔 서류철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토지대장, 신탁계약서, 개발지구 지정 공문, 투자 약정서까지 서류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잉크가 바랜 문서들 사이로 지나온 시간의 결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를 한 장씩 확인하며 오랜 세월 지켜온 선택이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책임과 부채에 가까운 무게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상견례에서 본 장면이 그 조용한 결심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바람이 스며들며 종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미는 다시 서류를 봉투에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이 비밀이 내일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값으로 판단하려 할 때 그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자 어둠 속에서 골목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미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흐릿했고 도시의 불빛이 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린 하늘 아래에서조차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같은 시각, 다른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연의 가족은 결혼식을 앞두고 마지막 일정을 점검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화려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는 그들의 생각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른 채 지나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미 무대는 조용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균열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에는 샹들리에 조명이 은빛 물결처럼 번져 있었고 화려한 장식과 향수가 뒤섞인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과 대화가 공간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의 결은 미묘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인사말에 겸손을 담았고 누군가는 그 속에 은근한 자부심을 얹고 있었습니다. 고은미 씨는 입구 근처에 조용히 서서 그 풍경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림은 단정했고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정함이 오히려 주변의 과시적인 옷차림 속에서 더욱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가 결을 이루며 그녀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세요. 그래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시죠? 말끝에는 배려처럼 포장된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담담히 답했다. 축하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는 부드러웠지만 결이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곧 서연의 사촌들과 친구들의 시선을 끌어왔습니다. 그들은 은미의 옷차림과 구두, 헤어스타일을 빠르게 훑어보며 속삭임을 주고받았습니다. 좀 수수하시다. 그래도 결혼식인데. 웃음이 섞인 말은 낮게 흘렀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은미 씨는 듣고도 모른 척했지만 민호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표정을 굳히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하게 엄마 여기 잠깐 앉아 있어. 쉽고 시작한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의 긴장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 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객들의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드레스가 좀 밝은 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 대비가 말은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맥락은 분명했습니다. 외형을 기준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미 씨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옷소매를 한번 정리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닿은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함으로 장식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서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리허설 안내를 하며 신랑과 신부를 호출했습니다. 민호는 한 발짝 떼었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불안, 설명하지 못한 갈등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은미 씨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 내 자리 지켜라. 그 말은 그를 향한 허락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의 어머니는 하객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집안의 학력과 사업, 인맥을 자연스럽게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이들은 감탄사를 던졌고 그 감탄은 또 다른 비교를 낳았습니다. 그 속에서 은미의 존재는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 얇은 투명막 너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스태프가 음료 트레이를 나르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서연이 급히 방향을 틀다가 팔꿈치가 트레이에 부딪혔습니다. 종이컵 하나가 기울며 흰 우유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몇 초의 정적 끝에 하얀 얼룩이 은미 씨의 검은 재킷 위로 번져갔습니다. 주변에서 가벼운 탄식과 억눌린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옷이라서 더 잘 보여요. 아, 세탁하면 되겠죠? 말 속에는 진심과 변명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원래 이런 자리는 좀 미리 신경 써야죠. 그 순간 은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재킷을 바라보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것들이 더 잘 보이네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이어질 반전의 문을 조용히 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들리지 않던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느껴질 만큼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의 고은미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쥔 손을 가만히 내리고 잠시 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번쩍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그 속에서 당황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 은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이 그 안에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신분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전체에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국밥집을 하며 3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았고 제 아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자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일부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두 손을 떨며 내려다보았고 윤서진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은미 씨는 조용히 봉투를 열어 서류를 단상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문서, 토지 명세서,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된 자산 내역. 저를 가난하다고 판단하고 제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 삶을 수입이나 겉모습으로 증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제 아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몇몇 하객의 얼굴에서 죄책감이 스며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숨을 삼켜 목을 넘겼습니다. 윤서진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당혹과 수치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그녀의 말은 스스로에게조차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진짜를 본 거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울음을 참지 못한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제 책임이에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은 미숙했으나 진심이었습니다. 은미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분노도 복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중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은미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예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것. 오늘 저는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차분했지만 그것은 어떤 질책보다 깊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홀 안에서 조용한 박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커지며 넓게 번져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곁에 서서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자리에 앉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은 더 이상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허울과 거칠애가 벗겨진 자리 위에 사람과 사람의 진실한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은미 씨는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래 버티고 오래 참아온 삶의 무게가 그날 비로소 해방되는 듯 가벼운 호흡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고요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에 국밥집은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한 국물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걸음, 수증기 위로 떠오르는 은빛 김 그리고 변함없이 정리정돈된 주방의 움직임. 그 모든 풍경 속에서 고은미는 조용히 국자를 들어 들통 속을 한번 저어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공간이 그날 이후 이상하게 더 넓고 환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무게가 내려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한 평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한층 단단해진 표정으로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 온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듯 국밥 그릇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서.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그 자부심은 오랫동안 품어온 감사와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은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속에는 괜찮다는 위로와 이제 충분하다는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걸어온 길 자체가 의미였음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모자라고 어리석었습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제 삶이 옳다고만 생각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이 함부로 느껴질 만큼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진심으로 잘하겠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아주 잠깐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은미 씨는 그녀를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힐난도 없었습니다. 대신 상대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는지 그 마음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차분히 살피는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미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 후에 무엇을 배우느냐이지요. 그녀의 음성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봅시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은지는 눈가를 붉힌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조용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은미는 창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잠시 그 빛을 응시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소박했고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에는 억눌림 대신 당당함이, 상처 대신 이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국자를 들고 또 하나의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국밥집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과장해서 말했고 또 누군가는 은미 씨의 삶을 영웅담처럼 포장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미 씨는 그 모든 소문에서 한 발 물러난 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진실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기미로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심 무렵 오랫동안 가게를 드나들던 단골 손님 몇 명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네요.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은미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고 자랑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과잉 해석하려는 시선을 조용히 내려놓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국밥을 앞에 두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속을 봐야지. 세상은 겉만 보려고 해서 문제야. 그의 말에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미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릇 위에 국을 한 국자 더 떠올리며 말없이 대응했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그녀의 방식이었고 그녀의 말이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행동이 곧 신뢰였습니다. 잠시 후 민호와 은지가 나란히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두 사람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운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계산대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시간이 될 때마다 여기 도울게요. 배우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그녀의 말에는 체면이 아닌 따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성찰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미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치마부터 매세요. 여기선 다 같이 배우는 겁니다. 가게 한쪽에서는 젊은 손님 둘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국밥집 사장님 진짜 멋있다. 그러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멋있어. 그 말은 소문보다도 빠르게 번져가는 새로운 시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단순한 이야기로 소비하지 않고 한 인간의 무게를 온전히 바라보려는 태도의 움직임.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게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주방에서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주문을 부르는 목소리, 웃음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흘러갔습니다. 그 속에서 은미 씨는 한 번 더 국을 저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모욕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명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실이 주는 자유는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문 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은미는 가게 밖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덧씌워진 의미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 관계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 법. 그날 이후 이 작은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조용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국밥집 앞 골목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동네 아이들 장학 모임 국밥집 후원. 은미 씨는 계산대 위에 놓인 작은 기부함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의 액수보다 마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값을 모아보내는 사람,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익명의 손길, 그리고 가끔씩 동전을 꺼내 넣으며 머뭇머뭇 웃고 가는 학생들. 삶은 여전히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작은 파동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은미 씨가 초대되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경험을 들려달라고 요청했고 누군가는 단지 곁에 앉아있고 싶어 했습니다. 은미 씨는 단상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둥근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길 위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을 뿐이지요. 그 말은 과장되지 않았고 스스로를 치켜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는 이들의 눈빛은 한층 차분하고 깊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젊은 엄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은미 씨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한 것도 가르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건넸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길잡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민호와 은지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제 삶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앞으로는 가진 것을 증명하려고 살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불을 끄며 은미 씨는 한동안 빈 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 하나하나가 삶의 기록처럼 다가왔습니다. 고단했던 날도 서러웠던 순간도 지켜낸 사랑도 모두 이 공간 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거지. 창밖으로 달빛이 내려와 유리창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골목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또 무엇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국밥집 간판의 불빛이 서서히 꺼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른 형태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는 법, 존중 위에 세워지는 관계, 그리고 자신을 믿고 지켜내는 삶. 그날 이후 이 작은 동네에서는 그것을 고운미의 유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국밥집 간판은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글씨체는 조금 더 또렷해졌고 나무 프레임에는 세월의 흔적 대신 정갈한 윤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은미 국밥. 간판 아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익숙한 향이 여전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과 대화가 겹겹이 흘러갔습니다. 그곳은 변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민호가 국자를 들고 국을 저었습니다. 손놀림은 어머니에게서 그대로 전해진 듯 단정하고 묵직했습니다. 그 옆에는 은지가 앞치마를 메고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성취와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학 모임 학생들 온다더라. 민호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준비해뒀어. 그 아이들 보면 옛날 생각나.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회한이 아닌 성찰에서 비롯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작은 학생들이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책가방을 맨 채 서툰 인사로 고개를 숙이며 한 그릇의 국밥 앞에 앉았습니다. 그중 한 소년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이 가게 옛날에 어떤 사장님이 도와줬다면서요? 그분 이야기 진짜예요? 민호는 잠깐 말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가게를 만들고 지킨 분이지.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보라고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야. 은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을 한 그릇씩 내어주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분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강했고 누군가를 얕잡아 보지 않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긴 연설도 교훈적인 문장도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삶에서 나와 다음 세대에게로 건너가는 작은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미소 짓고 서 있는 고은미 씨의 모습. 시간 속으로 물러난 인물이었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현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프레임을 살짝 정리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면 좋아하시겠죠? 그녀의 물음에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응.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거야. 저녁이 되어 불빛이 번지는 골목길 위로 국밥집 문이 잠시 열렸다 닫혔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경쟁했고 겉모습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공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는 삶의 무게가 존중받았고 사람의 가치는 속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질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민호는 불을 하나씩 끄고 마지막으로 주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은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리, 그리고 이제 그가 이어가야 할 자리.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 이 길. 밖으로 나오자 하늘 위에는 조용한 별빛이 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스며드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따스함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은미 씨가 남긴 것은 땅도 재산도 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이제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조용히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